조현민 씨가 몰래 귀국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기자 딱 한 명한테 걸립니다. 우리나라 딱 한 명의 기자한테 딱 한 명. 걸렸어요.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딱 한 명의 기자에게 딱 걸립니다. 네. 공항에서 밤새 뻗치고 기다리던 기자 한 명에게 딱 걸립니다. 그게 바로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일단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다낭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뛴다. 저희 신지영 기자가 막 뛰고 있죠. 지금 막 뛰어서 지금 저 이렇게 가방 맡기고 가는 조현민 씨를 딱 잡았어요. 직원에게 물 뿌렸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짜 물을 뿌리신 게 맞나요? 얼굴에 안 뿌렸습니다. 바닥에 뿌리셨다는 건가요? 밀쳤습니다. 왜 밀치셨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침 뉴스에 이렇게 처음 나왔잖아요. 새벽에 했고 일요일 새벽이었으니까. 그쵸? 네. 그 얘기는 곧 토요일 밤부터 뻗쳤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일단 한진그룹 그 일원이시니까 뭐 아시아나로 들어오실 것 같진 않아서 이제 그분이 계신 곳은 저희가 아니까 일단 그쪽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들을 다 기다려봤죠. 다 기다린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운 좋게 두 번째 비행기에 걸려가지고. 대박. 야, 계속 질문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질문거리가 떨어진 건가요? 뛰었잖아 일단. 그리고 뿌리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대답을 갑자기 너무 이렇게 다 해주니까 준비해간 질문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잘 대답해줄지 몰랐는데. 네, 몰랐는데 그래서 할 질문 한 4-5개를 질문을 들고 갔는데 혼자 조현민의 귀국을 딱 포착했을 때 딱 끝내고 나서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아했어요. 왜 혼자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기자들이 있으면 약간 마음도 편하고 여기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당황하죠. 내가 잘못 왔나? 아닌가? 저쪽인가? 막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역사적인 그 조현민님의 그 귀국 인터뷰가 우리 신지영 기자의 발끝에서 굉장히 열심히 뛴 발끝에서 이제 기록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역사에 남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또 이 힘든 월요일에도 잊지 않고 마리뉴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17일 월요일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짤을 먼저 선공개했죠? 되게 단독 선공개. 전 세계 최초 마리뉴 엑기스 단독 선공개. 한국 그렇죠? 방송사상 최초. 네, 최초. 말 만들기 나름이야. 만들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짤을 그동안 만들어 왔는데 네. 우리 마리뉴 식구들에게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오랜만에 칭찬 한번 받아봐요. 네. 좋네요,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공개해봤습니다. 지난 방송에 나왔던 우리 신지영 기자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썰이었는데 그레이 존스 님이 앞으로 무슨 잘못한 일 있으면 신지영 기자만 조심하면 되겠다고. 전투력 좋은 우리 신지영 기자의 출연이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SJ님이 구글 아이디도 없으신 분이 너무 스마트한 척한데요. 엄밀히 말하면 구글 아이디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있죠. 구글 아이디가 있으나 패스워드를 잊어먹은 사람인 거죠. 네. 구글 아이디와 또 페이스북은 이제 도용당한 상태,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내일부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잖아요. 빅 이벤트가 3일간 열립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 마리뉴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우리 임 위원장이 아주 혼자서 거의 독박 쓰고 제가 그래서 방송 지금 사퇴할 수도 없어. 지금 사퇴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주 방송 전에도 굉장히 심기를 살펴보며 눈치를 살살 보며 아니 저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4시까지 리허설 해가지고 제가 손을 덜덜 떨면서 어떡하지 네 그랬습니다. 어떤 걸 하시는지 일단 좀 맛보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마리뉴 팀 전체가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저희가 지금 MBC에서 특별 생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상회담 콕이라는 코너를 특보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콕? 네. 이거 혹시
저희 지난 1차와 2차 때도 했거든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2차 때도 했나요? 2차 때는 와글와글이라는 이름으로 했죠. 콕은 안 썼죠, 이름. 유정 씨. 그래서 1차 때는 네. 이제 정상회담 콕이라고 해서 진행을 네. 했었고 2차 때도 빅데이터 분석인데 이게 그래서 네. 여러분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네. 이제 이 막 사안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실 네. 언론사들이 보는 관심사 말고 네. 과연 시청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네. 네티즌들은 어떤 이슈에 지금 많이 대화를 하고 있을까를 빅데이터를 통해 본 다음에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1, 2차 때 네. 그 화제 코너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임 위원장이었습니다. 저 1차만 했습니다. 아, 1차? 네네. 아, 2차 2차 안 때는 했나요? 그거 선거 방송하는 아, 거 그래요? 보지도 않았구만. 관심 너무 그래요?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선거 방송과 선거 방송과 1차에서 활약을 펼쳤던 우리 네. 임경아 위원장이 네.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이죠. 네, 사회가 제가 이틀 선배 네, 하러 하신 거죠? 하고 나서 안 하시려고 봐야지. 슬쩍 지금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네, 결정하는 걸로.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네. 특보 때는 일단은 정상회담 콕을 하고요. 네. 마린유에 대한 방송 여부 선배 소개 좀 네,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마린유 안 하는 거냐? 저희가 안 할 수 없죠. 이렇게 네, 큰 그럼요. 뉴스가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과 더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마린유도 정상 방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저희가 이제 공중파에서 특보를 하다가 5시가 되면 또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저희도 정상회담 특집 방송이에요. 네, 정상회담 특집 방송, 다크서클 특집 방송.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정상회담 보시면서 네.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혹은 저희 MBC 특보 방송 보면서 네. 아, 이런 거 좋았다 혹은 네. 이런 거 아쉬웠다 네, 혹은 정상회담 이런 거 궁금하다 네. 이런 것들 5시에 오셔서 네. 저희들과 함께 대화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민이 님이 네. 정상회담 정상방송이에요. 아. 네, 라인 맞춰주셨네요. 라임, 네. 한번 이렇게 라임 넣어서 정상회담 정상방송이에요. 예. 너무 힘들었던 시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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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특집 비정상 방송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리프레시님. 진짜 열정페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빨리 달려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자, 오늘은 또 오늘의 네. 뉴스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희상궁 보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그 오늘 뉴스데스크 사실 뭐 대부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 정상회담 예. 이제 D-1 해서 오늘이 온 언론사들이 난리죠 지금. 오늘 이제 정상회담 2부. 2부. 네, 정상회담 2부죠. 2부, 네. 네, 정상회담 2부라서 네. 그 2부답게 네. 저희 뉴스에서도 오늘 뉴스데스크가 정상회담 특집으로 내용이 이제 다양한 게 준비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살짝 말씀드리면 평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이 가는 식당을 찾으실 그렇다면서요.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너무 그게 궁금하네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외국에 방문했을 때도 네. 이제 시민들이 가는 식당을 많이 그랬죠. 중국에 가서도 중국 그랬고 가서도. 베트남 가서도 그렇고 근데 그걸 이어서 이번에 평양에서도 시민들 가는 식당을 가신다는데 그게 우리가 그동안 사실 그 북한 식당이라고 하면 옥류관 외에는 그렇죠. 거의 본 기억이 없잖아요. 이로 내일 옥류관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있잖아. 반전이네요. 반전이죠. 시민들 가는 식당 옥류관. 네, 설마. 아니면 네. 메기를 요즘 엄청 키우던데 북한이. 메기? 그런 데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양식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떤 걸 먹는 어떤 음식 궁금해. 식당에 가실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서 어느 식당 갔다 하면 사실 이제 그게 또 그쵸. 이제 화제가 돼서 그쵸. 이제 또 그걸 이제 파는 식당들이 또 굉장히 사람이 몰릴 것으로 네, 예상이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서울이나 또 지방에도 또 파는 게 있으면 북한 그쵸, 식당이 그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진짜 이번에도 그게 좀 관심사겠네요. 지난번에도 평양냉면 난리였잖아요. 네. 네. 그 미디어엠님이 메기를 북한 주민이 즐겨 먹냐고 물어보셨어요. 즐겨 먹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네. 이제 거기는 이제 국무위원장이 계속 시찰을 돌잖아요. 네. 주요 시찰 장소 중에 메기 네. 양식장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가 산업으로 네. 키워야 된다 막 이러길래 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혹시 나오나? 강희삼님이 네. 개인적으로 이번 우리 이상이. 정상회담은 조금 관심이 안 간다 왜 하셨는데 그럴까? 왜 근데 그럴까요? 그게 돌이켜 보면요. 음. 사실은 우리 1차 정상회담 때도요. 정상회담 전날까지는 사실 붐이 생각보다 그렇게 일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막 두 정상이 만나고 넘고 막 이런 화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제
만남 자체만으로는 사실 되게 놀랍지는 않은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평양을 가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게 벌써 10몇 년 만이에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방문 이후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근데 평양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평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고 네. 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못 봤던 평양의 모습들도 또 평양 시민의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게다가 이번에 생방송이래잖아요. 생방송은 처음이죠. 북한 그 평양에서 생방송하는 거. 그 전에는 생방송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직접 보기 시작하시면 아마 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화제 만남이 2개가 있대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현정화 리브니 만남. 잘 몰라요. 우리 임경아 위원장이 네.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취미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번에 현정화 전 선수도 가는데 거기서 리분이랑 만난다고? 네, 리분이가 누군지는 네 아실 거라고 저는. 네, 알죠. 네, 이제 우리 영화 코리아라고 단일팀 탁구, 얘기? 네, 탁구 단일팀 아, 그때 얘기. 같이 했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 현정화 선수의 파트너가 바로 리분이 그렇구나. 선수였죠. 그래서 그때 세계 선수권 네. 이제 여자 복식에서 네, 네.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금메달을 네. 우승을 했죠. 네. 중국을 넘고. 네. 근데 뭐 그건 아실 거예요. 이제 탁구가 워낙에 중국이 압도적 그쵸. 만리장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만리장성을 그때 남북이 손을 잡고 넘어서 네. 정 국민적인 감동이 어마어마했었고 네. 코리아라는 그 영화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네. 그 갑자기 아는 척. 사실 저한테 이 게임만 한다고 이 스포츠만 한다고. 저 롤 안 해요, 여러분들. 방지아님이 갑자기 아는 척이라고. 네, 근데 그때 이후 두 분이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대박.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리브니 씨가 선수단을 이끌고 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체육계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분이 되셨대요. 북한 체육계에서.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정말 어떤 만남일지 굉장히 관심이 가요. 진짜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은 이제 사실 그 전에 만나긴 했는데 두 퍼스트 레이디의 만남인데 두 분이 공통점이 있죠. 전공. 음악? 그쵸. 둘 다 음악, 노래를 전공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영국에서도 그 성악을 피아노 아닌가요? 성악을 하셨어요. 성악을 전공했어요. 네, 성악을 하셔가지고 나와서 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하셨는데 이제 두 분이 그 전에는 판문점에서 만났었는데 네. 이제 평양에서 만나면 혹시 함께 노래? 혹시 이런 이제 기대감도 이제 좀 생기고 있어요. 사실 예. 이전에는 저희 네. 영부인들이 함께 같이 갔었어도 네. 이제 그쪽에서 영부인이 나와서 영부인끼리 만나는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이번이 예. 처음이니까 그것도 되게 기대가 돼요. 네, 평양에서의 영부인끼리의 만남은 사실상 지금이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그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무려 2박 3일 동안 그쵸 강 이사님인데 시진핑 영부인도 가수 출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 출신이시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저 네. 오늘 김이상궁 뭐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뭐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죠. 네네, 그러시죠. 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아, 네네. 하나 왜 자문자답하셔. 네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하나? 제일 좀 얘기된다 하는 거. 센 거. 하나. 네, 제일 센 센 거. 거보다 저는 좀 생각해볼 만한 거. 생각해볼 만한 거. 네. 센 거 말고 네. 센 거 뉴스는 또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 스타필드 가보셨나요? 스타필드? 네. 네. 삼성. 삼성 스타필드? 저 자주 가는데. 네. 네.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삼성에 네, 있는 네. 스타필드. 네, 저 집이 가깝잖아요. 자주 가요. 네. 코스트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신기하지? 코스트코를 한 번도 안 코스트코를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답없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코엑스. 코엑스도 사실은 이제 스타필드가 코엑스는 들어갔죠. 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기업에서 하는 복합 쇼핑몰이거든요. 쇼핑몰? 복합 쇼핑몰. 근데 지금 이 논란이 뭐냐면 지금 이제 마트는 이제 한 달에 2번 쉬잖아요. 네네. 강제 2주에 한 번 휴무. 강제 휴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또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추석 연휴 전날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강제 추석 휴무를 전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추석 전날 마트가 절반이 쉰대요. 네. 그래서 그게 처음 있는 일이래요. 네. 추석 전날 강제 휴무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인데 네. 지금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논란이 네. 이 복합 쇼핑몰은 쉬지 않아요.
강제 휴무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몰은요? 그 몰 전체가 쉬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뭐 마트는 그치, 마트는 쉬지만 쉬어요. 쉬었던 것 몰은 같아. 쉬질 않아요. 아, 그치. 네. 그래서 이것도 쉬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 말아야 된다고 할 것 같아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네. 글쎄요. 그 안에 많이... 그 마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몰 안에는 자영업자들이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 운영하는 기업은 부동산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영업자들이죠. 네. 그 안에 자영업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몰을 자영업자랑 똑같이 취급해야 되느냐. 강제 휴무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 거구나. 라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대기업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지금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오늘 뉴스 데스크를 보시면 좀 자세한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김이상궁 살짝 맛보기를 진행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데스크 여러분들이 직접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표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오늘 5가지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김경호 기자 머리 왼쪽으로 I자를 누르시면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꼽아주신 기사가 오늘 저녁 뉴스데스크에 저희가 소개를 하거나 뭐 리포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픈 편집회의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제조하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오늘 보시고 오늘 되게 그 중요한 뉴스 많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성명이에요. 근데 이거 처음 그 박찬원 교수님 소개를 임경아 씨가 했었죠. 네네네네.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그럼요. 제가 박찬 교수님 통화까지 했으니까. 네, 한양대 로스쿨의 법학 이제 교수님이시죠. 네네. 인권법 전공하는 교수님이시는데 이제 사법농단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너무 조용하다. 학생, 뭐 법조계 물론이고 교수들까지 우리가 이제 그 헌법의 어떤 대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대법원의 판례라는 게 사법농단 그 재판 거래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어쩜 이렇게 조용하냐 해서 좀 자성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동료 교수들한테 호소를 좀 하셨죠. 우리 모두 좀 같이 연대에 성명 내고 좀 연대 움직임을 보이자 이렇게 그때 제가 좀 보도를 해드렸었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사법이 농단을 당한 이 상황에서 교수들도 조용하고 국회의원도 조용하고 학생들도 조용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정말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이후에 처음으로 드디어 법학교수 137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박수 한번 쳐요. 그 용기에 정말 저희가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저희가 박수 보내냐면 사실은 이제 지난 정부 때 4대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을 때 학계에서 정말 양심 있는 교수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될 순간에 학계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안타까운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성명서 내용을 이제 요구사항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라.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해라. 지금 벌써 몇 분이 해결책은 특별재판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 저희 채팅방에도 지금. 이게 특별재판부가 필요할 것 같은 게 그치, 왠지 아시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그때 저희가 그 기사도 있었잖아요. 지금 어쨌든 재판 거래에 대한 걸 조사해야 하고 판결을 내야 되는 재판관들도 다 지연, 뭐 학연, 아니면 다 엮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업무로 엮여 있고. 왜냐면 워낙 좁은 사회잖아요, 거기가. 정말 그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추측은 되나. 이제 그때 이것도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통상적인 영장의 기각률, 영장 이제 기각률이 10%도 안 된다고 했죠. 보통 이제 90%가 영장 신청하면 발부가 된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요. 근데 유독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90%. 일반 사건은 10%. 근데 재판관을 상대로 한 거는 기각률이 90%.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정말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 임경아 씨가 재밌는 거 기사 오늘 하나 얘기했었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경향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그 대검의 월별 수색영장 발부 현황을 확인했더니 기각률이 지난해 평균이 2.9%였는데 한 3배 넘게 9.8%로 나왔대요. 갑자기 기각률이 높아진 거야. 근데 그게 사법농단 기각률 자체가 뭐 한 90%, 95%가 넘으니까 그것 때문인가 봤더니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대요. 그 말인지. 왜냐면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전체 사건 중에 사법농단 관련돼서 아무리 기각을 많이 시킨다 해도 일부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나진 않았다. 그럼 왜 그러냐 했을 때 법조계의 얘기 중에 아무래도 그것만 기각률이 너무 높으니까 계속 여론이 쏠리고 눈치가 보이니까 알리바이처럼 전체 기각률 자체 좀 그렇게 더 만든 건 아니냐, 숫자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만큼 기각률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1개 로스쿨 소속 교수 75명, 그리고 39개 대학 법과대학 소속 교수 62명 이렇게 해서 137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거 미친놈이 CIA 불러래. CIA. CSI 뭐예요? 과학수사. 그래서 제가 이 박찬원 교수님하고 오늘 또 이번엔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137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했더니 이 박찬원 교수님하고 그 같은 학교 교수님들이 일일이 다 연락을 하셨대요. 세상에. 일일이 다 이메일을 보내고. 대단하시다. 이게 조직적인 게 아니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보낸 거라 이제 박 교수님은 이제 이게 더 조직적으로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을 텐데 내가 이제 아는 사람 아름아름 이제 뭐 교수들 아름아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밖에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박수 한번 치고 싶네요. 박수 한번 치고 싶죠. 이 박찬원 교수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전화 인터뷰였습니다. 잠깐만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성명에 대해서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법학 교수가 사실 좀 일찌감치 이런 의사표시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뒤늦게 의사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법학 교수가 사실 대부분이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지극히 아주 절제된 표현으로 저희들의 분노의 마음을 표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이게 전개될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법학계에서도 분노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이 된다면 잦아들겠지만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장 계속 기각되고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아마 훨씬 더 들불처럼 번지지 않을까, 훨씬 더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추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박 교수님이 그 페이스북에 쓰셨던 글을 고대 학생들이 대자보 형식처럼 옮겨 적어서 본인들의 입장을 대신한다 해서 또 대자보로 붙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우리가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뉴스라고 생각해서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많이 갖고 와도 좀 이해해 주시고 관심 좀 계속 가져주셨으면 해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이건 꼭 지켜보자 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갖고 올게요. 그럼 이거는 좋아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나요. 이거는 이 될까요? 성명을 낸 것 자체는 좋아요인데 이 사태는 지금 화나요잖아요. 어떻게 붙일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좋아요 붙일까요? 일단 화나요 가시죠. 화나요 갈까요? 화나요 가시죠. 그럴게요. 아직은 우리가 좋다 말하기엔 화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성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에 저희가 또 화나를 붙이겠습니다. 다음 기사 가시죠. 두 번째 기사는요. 1억 원씩 기부하는 쌍둥이 소방관 소식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온 좋아요 소식이에요. 요즘 좋아요 너무 없죠.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가 우리 마리뉴 가족님들이 좋아요. 미담 뉴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많이 못 가져왔었어요. 네, 맞아요. 경북 도내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쌍둥이 소방관 두 분이라고 합니다. 안동 소방서인데요. 문경 소방서 119 안전센터의 김수연 소방관님, 그리고 청송 119 안전센터의 김무연 소방관님 형제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두 분이에요. 쌍둥이 형제가 둘이 같이 소방관이 된 거예요. 문경 소방서 맞나요? 두 분 다? 아니요. 김수연 소방관님은 문경 소방서고요. 저기 김무연 소방관님은 안동 소방서. 자막이 하나 잘못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한 분은 문경 소방서, 한 명은
안동 소방서 두 분 다 네. 119 안전센터에 계시고요. 네. 자, 이 쌍둥이 형제가요. 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네.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1억 원을 총 각각 기부를 하기로 해서 그 아너소사이어티 모임 혹시 아세요, 선배? 그게 고액 기부자 모임이잖아요. 1억 이상 기부자들의 네. 모임인데 여기에 지금 네. 그 10월 8일자로 들어가기로 하셨고요. 네. 거기에 경북 아나소사이어티 86, 87호 회원이 되신다고 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이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1억을 각자입니다. 각자 여러분. 네네네. 각자 1억 원씩 기부를 하겠다고 약정을 하고 일단 처음에 얼마를 내신 거죠? 이미 봤더니요. 이미 그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 첫 월급 320만 원을 모아서 모금회에 기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1월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또 200만 원 내셨고 이렇게 이미 꾸준히 내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네네네. 참 이 소방관 일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사실 뭐 소방 공무원 월급이 네. 사실 이제 평상시에 보너스 없고 하면 맞아요. 사실 뻔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를 5년 동안 1억을 기부하려면 정말 쉽지 1년에 않죠. 2천만 원씩을 기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는 거의 150만 원 이상씩 기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당연히 쉬운 일 몇 아니죠. 살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30이세요. 30살. 네네. 이거 제가 네. 한번 직접 목소리 들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까 한 분이 아직 안 냈는데 가입이 되셨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아나소사이어티 회원 기준에 금액 기준 1억 원을 일시 납부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5년 이내에 1억 원을 기부한다고 하고 꾸준히 이제 납부를 하면 회원이 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분 저희가 전화 인터뷰 한번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게요. 네. 뭐 작년에 첫 월급이랑 올해 또 저희 형하고 100만 원씩 기부하는 거 다 포함해서 이제 향후 5년 동안 기부를 1억 목표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친형은 군 장교 출신이시고 저는 항해사 출신이어가지고 기존에 저희는 23살부터 계속 일을 해왔었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두 분 다 지금 이건 동생 김무현님의 인터뷰인데요. 네. 두 분 다 이 네. 공무원이 되기 전에 네. 23살부터 일을 하셨대요. 지금 일을? 그 형님분은 군장교 출신이시고 네네. 방금 들으신 동생분은 항해사 항해사. 출신이셔서 23살 때부터 꾸준히 이제 수입이 있어서 그 계속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하면서부터 네. 이제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기부에 대해서 열심히 기부하신 분들 얘기할 때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기부하게 된 계기 네.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부모님? 오, 맞아. 부모님의 영향? 네. 이 두 분도 네.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지역사회 기부를 많이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이 된 거 보니까 또 권유를 해주셨대요. 너네 이제 그렇군요. 공무원도 됐고 특히 지역사회에 조금 기여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어. 진짜 가정교육이 네. 중요한가 봐요. 이제 하면서도 왜 자기가 주목받는 게 너무 힘드시단 거예요. 네. 조금씩 계속 기부하는 거는 그냥 되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참 궁금하죠, 여러분. 3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나 앞으로 1억 원을 기부하겠다라고 더군다나 쌍둥이 형제가 같이 네, 너무 이렇게 멋집니다. 한다는 거 저 너무 감동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네.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굉장히 막 엄청 막 대기업이고 막 이렇게 돈이 많아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소방공무원이면 정말 힘든 네. 상황에서도 조금씩 하시니까 그런 네. 점이 너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좋아요 가야죠? 이건 좋아요. 네. 다행히 오랜만에 붙이는 네. 좋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예,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 제목이 네. 비정규직 40% 추석 못 쉰다. 세상에 예. 이게 여러분 하루도 못 쉰다예요. 예, 추석 못 쉰다가 아니고 하루도 못 쉬는 쉰다예요. 거예요? 진짜? 예, 제목이 추석 연휴 하루도 못 쉰다. 예, 이게 그 추석 연휴가 이번에 무려 5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길죠. 예, 토, 일, 월, 화, 수 5일입니다. 저희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네. 이경아 씨도 네. 이제 MBC 입사한 지 지금 10년 됐는데 5일 뭐 추석연 5일이 아니어도 3일이어도 사실 연휴를 다 쉰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그래도 네.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하지만 일을 네. 하긴 했죠. 예. 근데 그랬잖아요. 추석에 못 쉬는 사람들 제작을 하러 제가 일을 했죠. 네, 네. 저희도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한국노총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 정규직의 경우에 하루도 못 쉰다는 그 비중이 13%였거든요. 13%? 13%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여러분 5일 중에 하루도 못 쉰다는 하루도 거예요. 못 쉰다. 네, 하루도. 네, 추석 연휴 기간 하루도 못 쉰다는 거예요. 근데 비정규직은 무려 41%였대요. 너무 많죠? 너무 많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하루 돌아가면서 쉬잖아요. 네네. 하루 이틀 쉬죠. 네, 이렇게 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길래 하루도 못 쉴까? 그리고 하루도 못 쉬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리고 이게 추석 연휴란 게 문제가 가족들이 모이는 건데 그쵸? 하루도 못 쉬면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우리 이제 추석날 근무하면 중계차 이게 스프닝 기사에 선배 갑자기 또. 네, 기자들은 이제 추석 당일날 중계차 타는 걸 많이들 좋아하죠. 그렇죠. 나는 일부러 시댁이나 가족 모임에 안 간 게 아니다. 네. 어머니 저 일하고 있어요를 이제 테레비를 보면서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요금소에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친척들이 이제 모이는 데서 이제 친척들한테 나는 분명히 일하고 있어서 못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증명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현명한 시민님이 결혼하신 여성 명절에 출근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님 이렇게. 아니 그게 네. 요즘 그 이제 명절에 모이면 친척들한테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는 거 있잖아요. 있죠. 진짜 네. 저는 진짜 네. 저는 끊임없는 그 가족에 대한 결혼 안 하니, 결혼하면 애 안 낳니, 애 하나 낳으면 둘째 언제 갖니. 그러니까 앞에 그거부터 너무 시작해야지. 폭력적인 거 아니에요? 그 앞에부터 시작해야지. 뭐지? 취직했니? 그 앞에부터 시작해야지. 뭐 대학교 중고생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공부 잘 되니? 잘하니? 대학은 어디 갈 수 있겠니? 몇 등이니? 그거 왜 물어봐? 몇 등이나 하니? 이럴 때 해야 돼. 그래요. 고모는 몇 등이셨어요? 이렇게. 고모는 학교 다닐 때 몇 등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대학은 뭐 어디 갈 거 같니? 해서 이제 대학 들어갔어. 그 다음에는 취업은 뭐 될 거 같니? 취업 준비는 하고 있니? 그 다음에 결혼은 왜 안 하니? 결혼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애는 언제 낳을래? 첫째 낳고 나면 둘째는 언제 낳을래? 스트레스. 서로 조심해야 그래서 돼요. 이런 것 좀 하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명절 때 가보면 다 나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 다 나와. 근데 그게 왜 다 나올 것 같아요? 왜요? 그 질문이? 왜? 그거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맞지?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거 아니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네. 왜냐면 또 그거 다 빼잖아요. 네. 그거 다 빼면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싸움 나지. 밥상 엎어요 그러다가. 정치 얘기하면 네, 정말 밥상 큰일 엎어요.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그게 나죠. 그러니까 또 정치 얘기 빼야지. 그치. 그러니까 정치 할 말이 진짜 없구나. 뉴스 빼고 또 이제 그 개인사 이거 다 빼고.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공동의 관심사가. 이거 되게 슬픈 얘기다. 저 아는 분이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그 추석 전에는 이런 환자가 진짜 많이 온대요. 환자 이제 적잖아요. 어지럽 시댁을 가던 중인데 갑자기 차를 탔는데 어지럽다고 방문을 이유 중에 이렇게 갑자기 어지럽다고 복통을 호소한다거나 두통을 호소한다거나 이런 응급실 환자들이 늘어난대요. 직전에.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응급실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제 얼마나 얘기하죠. 저 응급실이어서요 이렇게. 그렇대요. 네. 얼마나 우리가 이 추석이. 그래서 참 명절을 힘들어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 보니까 재밌는 건 이제 그러면 이제 친척들 모이는 거에 가기 싫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절반 이상이 그래도 가고 싶다고 나왔대요. 그거 왜 그래?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좋은 아직 거지. 친척들 만나는 게 그래도 가족들 만나고 하는 걸 그래도 아직은 맞아요.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버릇없긴 안 하되 당당하게 한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질문을 이렇게 그럼 몇 등이셨어요? 이런 거 서로 기분 안 나쁜 수준에서 마음 안 상하게. 그게 제일 마음 상하는 것 같은데. 해보셨어요? 그렇게 지금 해보셨어요? 저는 아시잖아요. 네. 가만히 있었던. 그쵸. 목덜미 잡힌 이렇게 강아지처럼. 네. 이미직원님이 네. 옛날 분들이 고스톱 치는 이유가 있다. 그래. 현명하셨던 거야. 현명한 거네. 네. 조용히 그러네요. 서로 고스톱 치는 게 낫죠. 그러네요. 네네. 강희사님이 그날같이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영화 보고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지. 네. 뭔가를 이제 같이 하는. 그쵸. 네. 그런데 이런 만남으로부터 배제되는 분들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41%나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나와요? 뭐 어느 업종이라든지. 직종을 봤더니 좀 이렇게 이해는 돼요. 가장 하루도 못 쉬는 추석 연휴 때 하루도 못 쉬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무슨 직종일 것 같아요? 우리 필수 업종 같은 게 있겠다.
필수 업종,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쵸? 뭐 교통. 맞아요. 맞아요? 운수업. 근데 운수업이 다 비정규직 높으신가? 아, 거기 물론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죠. 근데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하루도 못 쉬는 비율이 7.9%래요. 진짜 높구나.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안타깝다. 뭐 고속버스를 운행을 하신다거나. 그때 오히려 더 많이 오시니까. 예, 저도 옛날에 그 코레일 열차 기관사 한 분, 제가 동행 취재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무슨 아이템으로요? 그 이제 명절 때 못 쉬는 분. 예, 그때 또 저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진짜 안타깝다. 그럴 때는 이제 더 일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택배, 톨게이트, 운수, 편의점. 그쵸. 맞네. 다 예. 맞네요. 그리고 서비스업. 서비스업도. 그리고 유통업. 유통업도. 네. 유통업 중에는 그런 있어. 추석 때 오히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네. 추석 때만 대목이니까. 그런 거 보면 이번에 그 추석 전날 마트 쉬는 건 잘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좀 잘 됐다고 봐요. 아니면 어떻게 쉬겠어,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잘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근데 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상여금, 이제 추석 상여, 명절 상여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죠. 근데 상여금을 한 푼도 못 받거나 10만 원 이하로 받는다는 답변이 비정규직은 77.7%였고 너무 높다. 정규직도 46%래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정규직도 2명 중에 1명은 추석 상여가 없고 아이고. 비정규직은 3명 중 2명이 이제 추석 상여가 없는 거죠. 사실상 없는 이렇게 거죠. 가족들 만나면 네. 돈도 많이 들고 네. 주소 무겁게 가고 이래야 되는데 네. 참 힘들어요, 참. 예, 강희삼님이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기자님들 상여금 얼마 받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추석 상여라고 따로 나오지는 않고 이제 월급이 이제 저희도 그게 비중이 높잖아요. 기본급보다 사실은 상여 비중이 더 상여 비중이 높아서 거기가 이제 저희 거의 정기 상여 개념으로 나오죠. 예. 저 잘 몰라요. 아시잖아요. 네. 네. 지금 요거는 저희 슬퍼요, 가야죠. 예. 예. 너무 슬프다. 네. 아까 또 어떤 분이 네. 정규직은 쉴 때 이제 하청업체분이 다 서서 일한다는 얘기 해주신 분도 있네요. 예, 슬픕니다. 네. 네. 그럼 중간 집계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이렇네요. 오. 지금 법학교수 사법농단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성명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비정규직 40% 추석 못 쉰다가 많이들 안타까워 하시나 봐요. 네. 예, 무려 25%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갑질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한다는 소식이 지금 3위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까 쌍둥이 소방관 소식이 지금 4위, 그리고 미투 학교 예방교육이 90점인가 이거 5위인데 아직은 표를 주신 분이 없네요. 네, 그러면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요즘 저희도 최근에 뉴스데스크에서 한번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쿨미투가 다시 한번 터져나오면서 또 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처음에 기사는 한국일보가 썼거든요. 네. 한국일보가 스쿨미투 학교 올해 상반기까지 스쿨미투가 제기된 26개 학교에 이제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정보를 한번 확인했대요. 네. 이 교육 자체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랬더니 점수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맞습니다. 거죠? 학교뿐만 아니라요.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학교에서는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직원 대상. 교직원? 그러니까 선생님 학생들 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이게 한 17,000여 개 기관이 대상인데 그중에 14,000개인가 13,000개가 학교더라고요. 대부분 교육기관이더라고요.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까지 포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수를 내봤더니 이제 이번에 26개 학교가 모두 다 90점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예방교육에 대해서 평균적인 점수를 내는 기준대로 점수를 냈더니 다 90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투교사 발언 중에 문제가 됐던 발언, 충북의 한 여중입니다. 속옷이 내 아내 것과 똑같다 라고 얘기한 선생님이 있었대요. 이 학교 교육 점수 99점, 참여율 이건 지금 여기도 90점 이상 높게 받았고요. 대구의 한 여중도 교복 치마 입고 다리 벌리면 눈 돌아간다.
네. 서울의 모 여고 야하게 입으면 성폭력 당한다. 네. 이런 문제된 발언을 한 학교들이 다 교육 점수를 봤더니 다 상위권에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당최 어떤 교육을 받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인가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 교육을 그 밑으로 문제된 학교들이 아주 높은 점수로 예방 교육을 받은 걸로 나왔다는 네.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식의 예방 교육이라면 필요 없다는 거밖에 결론이 안 되는 결론이 거잖아요. 나올 지금? 수밖에 없죠. 예, 교육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다들 그러고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기준을 좀 봤더니요. 여성가족부가 표준 강의안을 만들어 놓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바탕으로 기관장이 훈시를 하거나 시청각 자료를 대체하거나 해도 다 상관이 없고요. 1년에 1회 이상 한 과목당 1시간 이상만 받으면 일단 기준은 충족이 된대요. 과목이 뭐냐면은 네. 성희롱, 네.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네. 이 4개 과목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1시간씩 수업만 받으면 되는데 이 수업의 교육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만 주고 만들어주진 않는데요. 표준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 교육 표준안은 있어요. 네.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은 있어요. 네. 내용은 있는데 네. 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겠다 네. 하면 그 사이버 교육 자료는 그 학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의무적인 네, 이 네.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틀어만 놓고 안 봐도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사이버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네. 근데 저는 사이버 교육도 오케이. 내용이 네. 진짜 좋으면 좋지. 네. 근데 여성가족부가 주는 오케이는 아니고 사이버 교육도 사이버 오케이는 교육- 아니지. 난 오케이는 사이버 아니야. 교육 그치. 아니, 대면 교육은 있긴 있어야지. 우리도 사이버 교육 해봤잖아. 한번. 네, 사이버 교육은 좀 의미가 없어. 없죠. 저 최근에 무슨 산업안전보건? 네. 사이버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저 기자인데 그 여러분. 학교 내 뭐 공사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이런 거 왜 거예요.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도요. 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산업안전교육이라는 걸 사이버로 해야 되거든요. 그 네. 양이 엄청 많아요. 그쵸? 나 양이 엄청 많아요. 많았어요. 엄청 많은데 그냥 들을 수도 없고 한 번도 시험을 봐, 아니고요. 중간에. 네. 근데 네. 내용이요. 저희 내용이 컨베이어 벨트 안전 요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왜 우리 교육받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직종하고 맞아야 되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 보게 돼요.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안 보게 되죠. 네네. 그래서 제가 네. 물어봤는데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번에 이제 평가 점수가 좋은 데를 한번 물어봐서 그럼 실제 무슨 교육을 했는지 서울의 한 고등학교 외부 강사를 통한 대면 교육이다. 각 카트별로 1시간 이상 받았다. 그럼 제가 외부 교수 누구한테 무슨 교육 받았냐 물어봤거든요. 여성가족부에. 그거는 본인들이 알 수가 없대요. 그 학교 자체적이고 그거는 그 강사의 어떤 저작권 문제라서 확인을 할 수는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 서울의 또 다른 에휴, 교육. 저작권이라 확인 못한다는 건 진짜 뭐, 장난하나 진짜. 아직 하나 더 남았어. 서울의 네. 또 다른 여고. 내부 직원에 의한 교육. 보건교사가 하신대요. 두 과목은 보건교사가 하시고 네. 나머지 2과목은 외부평가가 하신대요. 아니 뭐 보건교사가 하셔도 뭐 잘하면 뭐 상관없죠. 근데 내용이 문제겠죠. 근데 어쨌든 네. 같은 교직원끼리 네. 이렇게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그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하기가 교사들 네. 교사인데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네. 또 대면 교육을 하더라도 내용을 알 수는 없고 네. 그렇다면 이거 점수를 어떻게 내냐. 네. 점수 자체적으로 낸답니다. 네. 이 기준표에 따라서 각 학교가 알아서 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면 그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곳만 가서 현장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 직원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교육을 하고 이 점수를 본인이 낸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내? 점수표는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그 90점도 웃기다. 왜 자기가 해놓고 왜 100점이 아니고 90점이야? 아 나름 기준은 있어요. 아니 자기가 했으면 100점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육을. 왜 자기가 아니, 시켜서 교육을 90점으로 시켜? 나름 교육 기준은 있더라고. 아,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예. 수업 몇 시간 했는지 예. 몇 퍼센트 참여했는지 예. 그 점수표가 있고 그거에 따라 맺고 저는 더 놀라운 게 예. 그래서 70점 이하면 그 재교육을 하거나 이제 기관 현장 점검을 나가거나 언론에 공표한대요. 근데 자체 평가잖아. 근데 70점 이하가 있긴 있더라고요. 나름 그 표에 맞춰서 이렇게 써서 낸다고 해요. 아무튼 좀 희한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성교육, 아니 뭐 성폭력 예방 교육이 뭐가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게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조직이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사건들 벌어지는 거 보면 특히 이제 좀 구시대적
마인드를. 아, 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네. 왜 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그게 성폭력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못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거 이제 요즘의 변화, 요즘의 시대 감수성. 그렇게 말하면 옛날엔 괜찮았지만 그치. 요즘엔 성희롱이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그런 좀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교육은 네. 계속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옛날에는요. 음. 선생님이 남학교 같은 데서 막 남학생들 하면서 야 뭐 만져보자 막 하면서 막 장난치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야 그러면 뭐. 그 옛날에는 그냥 뭐 그러고 막 웃고 말고 지나가고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즘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그 이제 옛날에는 사실 이제 우리 할머니를 보면 왜 애기 조그만 애기 지나가면 왜 애기 뭐 고추 따먹자, 고추 따먹자 막 이런 거 이러면서 막 하고 했었는데 그거 요즘 그러다 이렇게 돼요. 그랬다가 됩니다. 실제로 법정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될 필요가 없는 분도 있는데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 그냥 교육하면 예. 효과가 없으니까 예.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제가 여성가족부의 담당자님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반론도 말씀드릴게요. 네. 자체 실적 평가다. 하지만 17,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자체 실적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점검하고 보완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기도 했고 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방 지침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특히 학교 같은 경우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라고 네.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네. 교육이 또 어느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남성 상대 성희롱도 적지 않아요. 그럼요. 그거 남녀 네. 바꿨을 때 생각 못하는 경우 적지 않아요. 네, 또 남자도 그래서. 외모 평가하면 안 되는데 여자들은 되게 쉽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역시 남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자들 그런 경우들 많아. 이제 남자들 이제 몸매 가지고 맞아. 아, 몸 너 좋다 이런 거 만져볼게. 야, 너 제일 심각한 거죠. 너 엉덩이가 아주 빵빵하다. 뭐 운동 좀 했나 봐. 그렇게까지 해요? 뭐 가슴 만져볼게는 내가 암튼 그럼 많어? 많어. 선배 당한 적 있어? 가슴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럼요. 예. 운동하면 이제 남자도 운동하고 오면 운동 했나 봐. 가슴도 만져볼게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TV에 그런 경우도 있어.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TV에 이제 몸매 좋은 이제 막 그 식스팩의 남자가 배우가 나오면 막 이제 막 몸매가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사실 뭐 옛날식으로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뭐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니까 괜찮은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수치심을 느끼고 나 이거 성희롱입니다. 이거 나 걸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졸지에 성폭력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다 같이 수치심을 느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이상 이제 장난도 아니고 그냥 친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그거는 성희롱이에요. 그건 남자든 여자 그건 성희롱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쌓인 게 많은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는 게 이게 꼭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필요하긴 하다. 맞아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인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이버 교육 같은 게 저희도 해봐서 아니까 얼마나 좀 부실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외쳤어. 누구 당했던 얘기 들은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세. 네네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화나요 가야죠. 화나요 가야죠. 네. 네, 하나를 붙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갑질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세무조사 해가지고 요즘 뉴스가 된 사람은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 그거 뭐야 선배? 왜 판빙빙 사라졌다는 게 맞아요? 오늘 그게 계속 기사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가 진짜인지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본 외신의 가장 최신 뉴스는 어제는 소재가 파악이 됐다. 판빙빙에. 이건 제가 이제 기사 외신 본 겁니다. 그게 이제 홍콩 외신을 대만 외신이 받았대요. 그래서 보도했다는데
이제 판빙빙이 조사를 받고 나왔고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내용 등에 대해서 일체 발설하면 안 됐다라고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해서 지금 아무와도 만나지 않고 자숙 중이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거기도 그렇게 중국도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셨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유명 연예인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 12일에 전격 착수됐습니다. 지난주에 전격 착수했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또 한바탕 연예인 이제 탈세 기사가 또 큰 게 한번 나오지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전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제가 이 탈세 관련해서 보도를 하다가 경제부 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모 가수예요. 모 가수가 그 모범 납세 연예인 또 매년 발표하는 거 아시죠? 네, 알죠. 모범 납세 연예인으로 이제 뽑힌 거예요. 세금 많이 낸 거지. 모범 납세 연예인. 네. 근데 그 얼마 뒤에 가장 많이 탈세한 연예인에 또 뽑힌 거야. 내가 누구라고 말하긴 여기서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연예인이 그 가수가 모범 납세인에도 있고 탈세인에도 있는 거야. 받지 말지 차라리 납세 모범 납세 준다고 할 때 자신 없으면 여기서 말을 못했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대체 얼마를 번다는 거야. 대체 얼마를 번다는 거야. 이만큼 냈는데 그거 낸 것도 중요한 탈세한 거야? 거죠. 예, 그 얘기한 거지. 그렇네. 납세를 많이 했다는 건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탈세도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었다는 거야. 아까 모범 납세인이란 게요. 꾸준히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를 벌었던 꾸준히 납세한 경우만이 아니라 어쨌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죠. 그래.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나와서 누구냐. 네, 누구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만간 이게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늘 이건 진짜 좀 하긴 해야죠. 탈탈 터는 게 맞지. 이거 세금 안 나는 사람들, 우리 직장인들은 사실 직장인들 이거 진짜 화나잖아. 분노 포인트 있죠. 진짜 우리 한번 했어요. 꼬박꼬박 가져가자. 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에 분노한다. 정말 분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금 다 내잖아요. 이제 우리 직장인들은 완전 탈탈 털리잖아요. 신병지님이 많이 벌고 많이 내고 싶다. 네. 그런데 진짜 유리지가. 네. 근데 지금 이번에 국세청이 오늘 발표를 했어요. 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전격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들어가겠다고 했냐? 네. 이제 탈세 혐의가 있는 갑질 많이 한 혐의가 있는 갑질 혐의? 네, 갑질 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탈세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들한테 하겠다. 고소득 사업자. 고소득 사업자. 네. 고소득 사업자들을 상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이 고소득 사업자 상대로 한 이런 조사는 매년 하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올해는 아주 다 공개를 하기로 했대요. 네, 너무 심해서 이게 왜냐면 최근 5년 동안 이런 고소득 사업자입니다, 여러분. 사업자.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누구냐면요. 예를 들면 스타 학원 강사. 스타 학원 강사 알죠? 학원 강사. 좀 알잖아. 저요? 그쪽 세계 좀 알잖아. 저요? 네, 스타 학원 강사들. 학원 강사들? 좀 알죠? 일을 했었죠, 제 대학교 때.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일을 했었어요? 저 학원 강사로 일했었어요. 스타 학원 강사? 아니, 그냥 학원 강사. 막내 학원 강사. 제가 그때 한참 취업 준비할 때인데 그때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뭘 가르쳤는데요? 논술이랑 자기소개 이런 거. 논술 자기소개는 우리 경아 씨가 가르칠만 하죠. 제가 대학을 그렇게 갔잖아요. 나는 가르치다가 너무 놀란 게 뭐 영어 가르칠 실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수학도 안 될 것 같은데. 수학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런 눈빛 주고받구나. 뭘 가르쳤다는 거지? 후배 보기를 진짜. 근데 논술 그런 할 수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로 했다는 거죠? 아르바이트인데 한동안은 이제 정기 강사로 등록해서 했었어요. 일산에 있는 학원에 대형 학원에 막내 강사로 조금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겠지만 다수의 학원 강사들은 그렇게 막 탈세를 어마어마하게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버는 건 아니고 많이 못 벌었어요. 생각보다. 스타 학원 강사. 스타 학원 저 고등학교 때 고3 때 제가 진짜 한 번에 600명, 700명씩 듣는 그 단과학원. 서울역 앞에. 근데 저는 그보다 진짜 도움을 많이 받은 게 한
번 그때 한 4만 원, 5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 수강료가. 그래서 되게 여러 명이 듣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수업 때. 자기는 개인 회계사가 있고 자기 때문에 서울역 땅값 올랐다고. 하지만 자기는 몇 명만 대상으로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명 대상으로 해서 자기는 너네한테 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계시나? 네. 그런 서울역 앞이요. 스타 강사 또 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예, 뭐 부러울 뿐입니다. 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 부러울 뿐입니다. 부러워. 뭐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학원 강사만 해도 힘들거든. 네. 부동산 하니까 굉장히 부럽네요. 또 기업형 음식점 사업자. 왜냐면 기업형 음식점. 음식점도 우리 기업형 어느 있지. 유명한 데 가보면 여기는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많이 벌죠. 더군다나 현금 장사. 그렇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막 탈세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오늘 좀 공개를 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탈세를 하고 있나.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리 한번 이분들은 어떻게 탈세하는지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네. 배 아프니까. 배 아프니까. 부러우니까. 배 아프니까. 알기라도 하자. 네.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네. 어떤 식으로 탈세를 하냐면 네.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 계좌로 받는데요. 내 계좌로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제 친구 계좌로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세금을 이제 빼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 강사. 스타 강사도 일단은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많이 이용하네. 네, 차명 계좌를 왜 많이 이용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어차피 예를 들어서 내가 임경아 씨 계좌로 내가 뭐 하는 거 돈을 받았어. 그럼 여기서 세금이 발생 안 해도 어차피 여기서 세금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계좌로 받았으면. 기준이 달라지는구나. 그렇죠. 금액을 나눠서. 그렇죠. 왜냐하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받으면 세율을 낮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중계약서를 해가지고 임대소득을 탄로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기업형 음식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하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한대요. 그 음식점을 몇 개를 하면서 하나는 이제 친인척 명의.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몇 개면 다 합쳐지면 세율이 높은데 하나씩 떼가지고 운영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거지. 음식점이 잘 되면 진짜 잘 되잖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건 뭐 가장 많은 건데 현금 수입 신고 누락. 그거 어디 가면 요즘 그거 많잖아요. 현금가로 하면은. 그게 다 세금 탈루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주 목적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국세청이 이제 이분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잖아요. 이렇게 조사한 게 5년 동안 5천여 명을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1년 평균 한 1,000여 명 조사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5천 명한테 이들이 떼먹은 세금, 내야 되는데 떼먹은 세금을 거둔 돈이요. 3조 8천억. 3조 8천억. 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다. 그게 안 낸 세금이. 안 낸 세금이. 징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낸 세금을 징수한 게. 열심히 하셔야겠네. 네. 국세청.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셔야겠다. 사실 그 직장인들은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도 안 내봤자야. 안 내봤자 얼마네. 그 직장인들 모아가지고 이게 1조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워낙에 수입이 많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월급 적은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 다 내고 엄청나게 버는 이런 고소득 사업자는 세금 다 떼먹고 분노하게 됩니다. 화나요 가겠습니다. 강미희 님이 3조 고스톱머니라도 못 벌었는데. 네네. 투표를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개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 계신데 선배 얘기 좀 해주세요. 개편이요? 네. 개편 뭘 얘기해야 돼요? 아까 질문이요. 미디어엠님이 네. 개편 언제 해요? 하고 현명한 시민님도 원래 9월 중순에 한다 그랬는데. 네네. 저희가. 근데 저희 개편 심각해요? 개편 했으면 좋겠어. 다른 말씀 아니시겠지? 저 살펴봤는데. 네, 저희가 개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제임스 봉님 개편할 게 뭐가 있어요? 좋았어. 네. 저희가 그 마리뉴,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리뉴 유통 채널부터 좀 이제 좀 넓히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을 이제 한 포털 사업자에서 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대체? 기술 개발이
9월 초라고 했다가 네. 9월 중순이라고 했다가 네네. 이제는 9월 말했다가 10월 초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자. 네, 그래서 아, 기술 개발이 늦어져가지고 네. 저희가 개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저희가 늦어도 한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는 한번 개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한번 해주시고 우리 어떤 거요? 이벤트 얘기 또 한번 해주시죠. 아, 여러분들 네. 저희 마이리틀 뉴세스크 공식 홈페이지가 IMBC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사교양 가면은 여러분들 누를 수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 배너 중에 이렇게 몇 개 클릭해야 요즘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네, MBC 홈페이지 오셔서 네. 시사교양에 들어가시면 저희 마리뉴 코너가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제가 해봤더니 핸드폰으로도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전에는 안 되더니 핸드폰으로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저희 시청자 게시판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9월 28일 이 방송에서 추첨을 해서 MB 기념 네. 5분께 드릴게요. 대형 사이즈. 여러분 9월 28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5분 드린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서 시청자 게시판의 글 숫자를 보시면 아 내가 살짝 노력하면 요 대형 인형 받는 건 아주 어렵지 않겠구나. 아주 어렵지 않겠구나 하는 걸 게시판 들어가서 보시면 상황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네. 저랑 경호 선배가 네. 거의 틈나면 계속 혹시 새로운 글 있나? 혹시 누가 와주셨나? 네.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50개를 넘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죠. 네. 저희의 노림수가 거기에 있다고. 네. 그러나 네. 지금 50개는커녕 네. 지금 한 분이 3개 올린 경우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받기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 경품 추첨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요번에 될 수 있어요. 근데 해외 배송 돼요, 선배? 해드리죠. 해외 배송? 안 되나? 아, 해외에 계신 분 당첨만 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드릴게요. 해외 배송 해드릴게요. 당첨만 되시면 저희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그 글의 숫자를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집계 결과 보도록 하죠. 네. 자, 보겠습니다. 오, 아까랑 똑같은 건가요? 네. 네, 오해했다. 왜 오후한 거야? 되게 습관이야, 습관. 선배 해주세요, 창피해서. 1위가 법학교수 성명랭객 1위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추석 못 쉰다가 아니라 추석 연휴 하루도 못 쉰다. 네, 하루도 못 쉰다가 네. 2위고요. 그리고 갑질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3위. 국세청 화이팅! 네, 네. 그리고 1억 원씩 기부하는 쌍둥이 소방관 생각보다 많이, 네. 감동이 별로 없나 봐요. 저야 더 감동 있는 기사 더 많이 가져올게요. 네, 그래도 쌍둥이 생각보다. 소방관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네, 4위. 그리고 미투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90점. 그래도 아까 0%에서 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기계적인 게 아니라 네. 저 보고 오, 올라왔네 2% 이렇게 했던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클로징송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클로징송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열릴 평양 정상회담에 네. 눈에 띄는 방북단 연예인이 두 명 중에 가죠? 네네 두 분밖에 없어요? 지코랑 제가 알기로는 2명 들었어요. 좀 지코하고 에일리. 에일리. 네. 네. 그 보니까 이번에 그때 저희 왜 삼성 총수를 비롯한 네네네. 이제 경제계에서도 많이 갔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네. 특별 수행원으로 선정된 가수 에일리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희의 마리뉴의 원래 전신인 마리텔을 만든 이재석 PD가 만든 두니야. 네. OST이기도 해요. 네. 이거 영상도 준비돼 있죠. 영상 보면 공룡 나오지 않아요? 네.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실 만한 게 에일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 파란 봄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공룡이 나옵니다. 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노래하는 에일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첫날 일정과 관련해서 환영 예술 공연이 있다고 해요. 아주 좀 멋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일리랑 임경아 기자 닮았다는 의견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꼽 인사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하며 우리 이제 평양을 방문하는 에일리의 파란 봄.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정상회담 특별 방송 보시면 수시로 저희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내일은 제가 나오는구나. 수시로 네. 제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네.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5시에 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정상방송 합니다. 네네. 마린이 정상방송 하니까요. 꼭 와주세요, 여러분들. 네, 내일 와서 여러분이 보신 그 정상회담에서의 인상적인 장면들 함께 얘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일이 닮았다고. 네,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짙은 눈, 낯선 말, 너의 목소리가 맘에 와 앉았다. 너의 세상이다.